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IPEF 출범에 두려워하는 중국, 한국 산업계는 환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EF가 23일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이미 가입한 CPTPP를 버리고 새로운 연합체를 조직하려 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IPEF였죠. 중국이 미국의 CPTPP의 복귀를 대비해 가입을 추진했고 여기에 한국과 대만도 이곳에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CPTPP에 중국에 가입 신청을 한 즉시 이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경제협력단체인 IPEF를 결성하면서 이제 중국의 노력은 완전히 허사가 된 것이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IPEF의 참여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었던 아시안에서 10개국 중 7개국이 IPEF에 참석을 하면서 아시안 지역에서의 중국의 세력의 약화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결정타는 인도의 가입입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가입이 힘들 것으로 보여졌지만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해서 가입된 것으로 보여진 게 된 것이죠. 이에 중국은 절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을 하나 보이는데 IPEF 개요라고 해서 참가국은 13개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7개국인데 여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 나라들을 보면 지금 남중국해에서 힘을 겨루고 있는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IPEF 지금 및 중국 주도의 RCEF 가입 국가 및 참여국 현황이라고 조금 보여지는데 지금 IPEF 1차 가입국이 13개국, 이 13개국에 완전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완전히 똘똘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남태평양 지역으로 빠져나갈 곳은 없습니다. 지금 대만이 가입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태평양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을 키우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 RCEF에 가입이 된 나라도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은 하나의 흠으로 보이지만 이제 미국 중심의 연합체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의 연합체 그리고 여기 TPP는 완전히 포기가 되었고 IPEF가 이제 출범이 되면서 여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힘을 얼마나 미국이 쏟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협의회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개요를 지금 보시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림입니다. 지금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 IPEF 여기에 가입된 나라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한국, 일본, 호주,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지금 RCEP와 그리고 IPEF가 공동으로 참여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나라들을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해서 미국 주도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미국의 힘으로 이들 나라들을 미국 편으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만이 지금 현재 ICEF에 참가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ICEF에만 지금 동참한 나라는 인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의 세력이 얼마나 힘이 떨어져 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RCEP와 같은 경우는 호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경우는 미국의 힘이 완전히 강력하게 뿌리박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지금 이 후발주자로 만들어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CEP와 같은 경우는 향후 거대한 힘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림은 지금 중앙일보에서 나왔는데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협력체 그래서 ICP, RCEP, CPTPP 여기에 이러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비교해 봐주시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구가 225,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2.3%, GDP는 34조 6천억 달러, 그래서 전 세계 대비 40.9%, 한국과의 교육 규모는 지금 3,890억 달러, 그래서 39.7%로 하는데, 여기 RCEP와 지금 다른 점은 중국이 포함이 되어 있죠. 중국이 포함이 되어서 49.4%로 올라가지만 이제 중국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히토류가 지금 많이 있지만 지금 베트남이나 호주나 이러한 곳에 히토류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이 IPEF로 똘똘 뭉치면 중국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빠진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둘러싼 미중의 신경전에 한국이 지금 끼어있는 상황. 그래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IPEF 통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전략이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금 경제 협력체를 통해서 경제 교육 모델이 새롭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출범시키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23일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참가국은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며 참가국의 국내 총생산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의 40%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미국은 유럽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의 경제 생태계가 새롭게 열릴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22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한 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IPEF가 지금 13개국에 참여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폴리티코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인용을 해서 IPEF 출범을 위해 서명한 나라 가운데 대만은 현재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전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처음 제안한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이것을 목표로 하는 기준의 무역협정과는 달리 디지털, 그리고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라는 것이죠. 지금 참가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13개국입니다. 지금 IPEF의 참가국의 국내 총생산을 모두 다 합치면 전 세계 40%, 애초에 중국과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인도의 합류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지만 결국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동남아시아의 국가연합, 아세안의 참여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를 했죠. 중국이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포함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대만은 일단 IPEF에서 빠졌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우리는 최첨단 기술, 반도체 공급 등의 현안에서 대만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일단은 양자 관계에 기반해서 이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대만은 일단 빠지지만 양자 관계 기반으로 이 대만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대만은 여전히 미국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고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2020년 내 총 9,690억 달러 이상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오히려 유럽보다 지금 아세안 지역, 태평양 지역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은 30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에서 거의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 지역은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향후 30년 동안 세계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견제와 동시에 미국의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장기적으로 미국의 공급망을 더욱더 탄력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공급망을 더욱더 탄력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은 어떤 말이냐? 중국을 버리고, 장기적으로 중국을 버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원을 해서 프렌드 쇼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서 이들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중국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이전에는 중국이 제1투자 국가로 보였었다면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일본 그리고 대만도 이번에 포함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곳 가운데는 공식적으로는 참여가 안 되었지만 간접적으로 참여가 되는 대만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이러한 지역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인도네시아도 이것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학계와 산업계는 한국의 IPEF에 참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연구위원은 IPEF는 정통적인 무역 협상이 아니고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해서 규범을 새롭게 세팅하고 논의를 하고자 하는 협의체라고 하면서 한국이 IPEF 출범국으로 참여해서 연대 네트워크에 합류하고 우리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IPEF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고 이제 세팅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부에서는 IPEF에 대해서 이제 구멍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것의 세팅 시간입니다. 세팅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도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고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가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도 참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만 압박을 냈는데 이제 후방에서 인도 그리고 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일어나고 있는 아세안 지역 이 아세안 지역에 많이 힘을 쏟고 있었고 작년만 해도 많은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화상통일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연 연구위원은 일부에서는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크게 생길 가능성이 낮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IPEF에 참여한다고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미국 또한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들이 참여를 확정했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참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IPEF에 참가한다고 해서 모든 참여국가, 지금 13개국이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참여국가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덧붙였죠. 홍대순 글로벌 전략정책연구원 대표이사는 경제 확대와 국익 관점에서 한국의 IPEF에 가입은 필요하다.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들이 조금씩 다른데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되면 결국 한국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게 된다. 결국은 경제 회복 정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번 IPEF의 참여 결정에 대해서 한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역량을 이 세계적으로 이제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됐고 특별히 K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것이죠.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IPEF는 여러 국가 간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협력을 통해 공급망 확대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레이시아도 봐야 되고 인도네시아도 봐야 되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니켈과 같은 자원을 그들 나라들이 직접 해야 되고 그래서 중국의 그 기업들도 이곳에 직접 왔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미국과 굉장히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고 직접 그들이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 가공을 통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 부담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IPF가 드디어 출범을 했죠. 출범을 하면서 지금 중국의 견제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들의 밭이라고 생각했던 아시안 10개국 가운데 뭐 3개국은 이미 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많은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은 여기에 완전히 참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같은 경우 기술력으로 지원을 하고, 또 공장과 같은 경우는 아세안 7개국과 지금 호주, 뉴질랜드 여기까지 연합을 해서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경우는 남태평양 지역으로의 빠져나오고 있는 중국의 역량을 차단을 시켜야 되고, 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차단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옥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 아세안 지역을 그리고 섬나라들을 다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단체는 단순히 간단한 단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중국을 완전히 태평양 지역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후방도 인도로 쳐버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 이러한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미얀마와 같은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가입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이제 빠져나올 길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